같은 종목을 같은 날, 같은 가격에 산 두 사람이 있습니다. 몇 달 뒤에 보니 한 명은 크게 벌었고 한 명은 잃었습니다. 똑같은 걸 똑같이 샀는데 결과가 갈립니다. 그러면 답은 뭘 사느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. 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, 진짜는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삼전, 하이닉스 이 가격에 들어가냐 라는 질문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봐야 할 건 종목이나 차트가 아니라 거울입니다.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영원히 오를 것처럼 오르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온 뒤로는 하루에 10%씩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소외만 받던 코스닥은 월요일에 갑자기 8% 넘게 상승했습니다. 솔직히 이걸 미리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사고 팔아서 그 상승을 다 먹고 그런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? 근데 이걸 맞춰야 돈 번다고 믿는 사람은 계속 어렵습니다. 돈도 못 벌고요. 애초에 이건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. 차트나 종목 시장만 보지 마세요. 정작 가장 봐야 할 건 나 자신입니다. 내가 돈과 불확실성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.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. 고수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지 않나?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. 같은 종목으로 돈 번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. 누구는 10년을 안 팔고 버텨서 벌었습니다. 또 누구는 빠지자마자 팔고 나왔다가 더 싸게 다시 샀습니다. 또 누구는 반토막 나서 손절하고 갈아타서 벌었습니다. 행동이 다 다릅니다. 버틴 사람도 판 사람도 벌었습니다. 그러면 버티는 게 정답이다, 파는 게 정답이다, 그런 건 없는 겁니다. 정답은 행동에 있지 않았습니다. 각자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알고 그걸 지켰다는 것, 거기서 갈린 겁니다. 그래서 남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. 그 사람 방식은 그 사람한테만 맞는 거지 나한테 맞는 게 아닙니다. 더 많은 사람이 야수의 심장 갖고 있는 사람 흉내를 내면 결정적인 순간에 꼭 반대로 행동합니다. 내 방식은 내가 찾아야 합니다.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. 주가가 크게 빠지는 날이 있습니다. 그러면 팔고 싶어집니다. 지금 안 팔면 더 잃는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 생각, 사실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. 내가 두려운 것과 진짜 위험한 건 다릅니다. 근데 그 순간엔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두려워지니까 팝니다. 그리고 꼭 이상하게도 내가 판 다음 날부터 오릅니다.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인가? 아니면 그냥 내가 두려운 건가?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. 내 감정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, 그게 시작입니다. 흔히 이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. 그냥 나를 아는 겁니다.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,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고 어떤 상황에서 괜찮은지, 나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. 스스로를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. 평소에 나를 알아두고 중요한 결정을 미리 정해놓자는 겁니다. 내가 흔들릴 때 판단하지 않도록 냉정할 때 미리 정해두고 그때가 오면 정한 대로 행동만 하는 겁니다. 만약 그 행동조차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그거마저도 나 자신을 잘 아는 겁니다. 그러면 아예 조건 매수, 조건 매도를 걸어두면 됩니다. 내 감정이 끼어들 틈 자체를 없애는 거죠. 마음이 편할 때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. 세 가지를 정합니다. 하나는 비중입니다. 이 종목에 내 자산의 몇 %까지 넣을지, 또 현금은 어느 정도 들고 있을지. 두 번째는 빠질 때 얼마나 빠지면 내가 정리를 할지. 세 번째는 오를 때 얼마쯤 벌면 덜어낼지. 이걸 미리 정해놓으면 그날 새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정해둔 대로 하면 되니까 두려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미리 정한 게 손절이면 파는 게 정답입니다. 또 미리 정한 게 버티기면 들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. 파는 것도 버티는 것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. 정해진 건 행동이 아니라 내 규칙대로 한다는 그것 하나입니다. 내 규칙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다릅니다. 그러니까 완벽한 규칙을 만들겠다고 미루지 마세요.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어설픈 규칙이라도 규칙이 아예 없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. 중요한 건 내 규칙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걸 일관되게 지키느냐입니다. 100점짜리 규칙을 가끔만 지키는 것보다 60점짜리 규칙이라도 매번 지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정한 규칙이 있으면 A한테 시켜서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세요. 이 규칙대로 했으면 지난 10년간 어땠을까? 근데 이 결과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룰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켰다고 쳐야 합니다. 매번 지켰다는 전제에서 나온 숫자니까 그렇습니다. 근데 실제로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? 적당히 오르고 내릴 때는 규칙을 잘 지키다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는 날에는 어깁니다. 가장 잘 지켜야 할 때 가장 안 지키는 겁니다. 그러니까 60점짜리 규칙이라도 좋습니다. 일단 정하고 일관되게 지키세요. 규칙은 지키면서 다듬으면 됩니다. 처음부터 100점짜리 룰을 만들겠다고 시작도 못하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. 처음에 시장과 종목만 보지 말고 거울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 나를 어떻게 볼까요?
질문 3개면 됩니다. 하나는 나는 떨어질 때 파는 사람인지 버티는 사람인지입니다. 지난번에 크게 빠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. 팔았던 사람이면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규칙대로 하는 건지 그냥 불안해서 하는 건지입니다. 남들 다 사니까 무서우니까 이러면 그냥 감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. 규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면 일단 멈추면 됩니다. 세 번째는 이 돈을 원래 정한 만큼 넣었는지입니다. 욕심나서 더 넣었다면 그게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입니다. 이 3개만 솔직하게 답해도 뭘 살까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먼저 정리가 됩니다. 정답은 종목이나 차트에 있지 않습니다. 오늘 코스닥이 오를지 반도체가 빠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정답은 나를 알고 내 규칙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. 파는 게 맞는 사람도 있고 버티는 게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. 중요한 건 그게 내 규칙에서 나왔느냐, 공포에서 나왔느냐입니다. 규칙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. 대신 일관되게 지키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